하여튼 뭐 네, 좋은 소식도 있는데 참 네, 이게 뭔가 싶어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이랑 한 4년 전에 처음 윤 대통령 뵙고 전국을 그 카니발 타고 중간에 또 카니발 좀 바뀌었어요. 새 차로. 처음에는 새 차도 아니었어요. 아, 네, 차가 바뀌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중간에 거지. 차가 바뀌었어. 갖고 이제 다녔는데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많이 가깝게 저는 생각했고 그랬는데 짜릿한 당선의 순간을 지나서 여러 곡절을 도 스태핑 할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도 네. 스태핑 안 하시는 그때부터는 솔직히 오르막이 없었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뭐 올라갈 일이 없었고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고 그 세월이 뭐 슝 지나갔죠. 네. 근데 지금 내일 탄핵이 될지, 그러니까 파면이 될지 복귀를 할지 이렇게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뭔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도 참 이상하다. 참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참 그때 우리 기억이 나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여의도에 사무실 오피스텔 딱 해가지고 대선 일을 많이 할 때인데 네,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아니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어. 그쵸? 그렇죠. 3년 지났죠. 3년. 3년도 더 지났네. 3년 더 지났죠. 네. 저희 사무실에도 막 여러분들 와서 회의도 하고 막 네. 잠깐 누워 계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네.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자칫하면 대선이 3년 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내일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 이제 가짜 뉴스하고 찌라시가 있죠. 네. 다 다르죠? 그렇죠. 이게 화요일 날 선고일 예정이 안 났었으면 더 했을 그쵸. 것 같은데, 근데 화요일 날 선고일 발표 예정 혹시 예상하셨나요? 아니 전혀 못했고 저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 진짜 4월 18일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 걱정에 한 이틀 일요일 월요일 막 헤매면서 지냈는데 화요일 이제 딱 그게 나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매듭은 지어질 테니 특히나 9이 아닌 8명으로 결정을 해도 어쨌든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5대 3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이제 결론 선고일이 발표가 됐다는 거는 5대 3은 아니다. 그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쨌든 뭐라도 결론이 나는 거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자 네. 하는데 이 예상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버전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들은 게 하나 있냐면 4월 4일 이후에 4월 4일 전까지 헌재에서 어떠한 선고일이 없으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헌재가 그 사이에 일정을 4월 둘째 주에는 이미 일정이 꽉 잡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다른 일정으로 외부 일정에 뭐 다른 일정이 많아서 사실상 4월 18일 이후가 될 거고 그럼 헌재는 사실상 결론을 안 내고 회피한다. 현재 지도 헌재는 그런 식까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이제 진짜 예상하는 건 의미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게 뭐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해도 좀 짚어보고는 갈게요.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지만 하야설 얘기가 엄청 나와요. 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잖아요. 네, 사실은.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저는 들어요. 당연히 낭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라는 걸 정보를 어디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승복 입장을 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승복 입장을 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럼 또 이런 방금 대변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헌재 뭐 정보 들은 거 아니야?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민주당 계속 공격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하나 드린 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송 네. 시간대가 5시부터 6시 사이잖아요. 방송 제작진에서 5시부터 6시에 주로 방송하는 팀의 제작진은 뭘 준비하냐면 속보 헌재 며칠 날 선고 발표 오늘 발표 그거를 예, 예정 발표 예정일을 속보로 항상 띄워놨었답니다. 그동안. 그리고 아니면 오늘 발표 없어. 이게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놓고 항상 띄워놓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방송국도 혼란스러웠고 언론도 혼란스러웠고 국민도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내일 발표가 나니까 조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결과가 어찌 나왔든 간에 어쨌든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고요. 그래요. 혼란스러운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용을 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네. 이제 인용을 좀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4월 4일에 인용이 된다고 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되니까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 6월 3일까지입니다. 그렇죠. 6월 3일까지가 6.3 대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8년 전에도 3월 10날 선고가 나서 5월 9일에 대선을 했거든요. 네. 딱 60일째. 이제 그렇게 보면 자, 6.3 대선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경선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 그러니까 대선이 60일밖에 안 되면 일단 저희가 대통령 선거 잡히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먼저 뽑는 절차와 그리고 이어서 본선거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60일이면 굉장히 촉박한 거 아닌가요? 촉박하죠.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선고 날로부터 딱 3주 되는 날, 그러니까 3월 10날에서 딱 3주 되는 3월 31일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네, 예.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보다 좀 빨리 가자는 의견도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전략기획특위에서는 일주일 정도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또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으니 말이 안 되지 않나? 당은 두 가지 버전을 다 준비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일주일 텀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사례를 다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죠. 사례가 뭐예요? 아 탄핵과 기각과 인용 둘 다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서 인용이 됐었을 때 뭐 일주일 텀을 두고 그런 준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들으니까. 그래요. 네. 그 말이 안 돼요. 네네. 기사는 났는데 네네. 제가 볼 때 그런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일주일 정도의 활동 기간을 묶어버리는 건데 네. 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3주 안에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그렇죠. 3주인데 실질적으로 뒤에 투표 절차를 이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도 많은 것이 바뀔 거다. 이제 당 후보 이제 결정되는 과정인데 네네. 이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배신자 프레임을 바꿀 만한 시간이 되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아주 압축적으로 그 토론 과정만 거치게 돼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토론을 한 그렇죠. 5번 할 겁니다. 방송 토론을 네네. 5번 해요. 5번 한다고 해도 한 번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토론회를 예. 압축적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전당대회도 아니고 이게 네. 대선으로 못 뽑는 거라 그 대부분 방송사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방송사에서 안 하려고 그래도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네네. 국제 이슈도 다룰 거고 경제 이슈도 다룰 거고 사회 이슈도 다룰 거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야 돼. 준비가 돼서 버벅대면 절대로 안 되고 상대방 지적 잘못된 거면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역량 차이가 그냥 드러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명시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명시적으로 자기는 탄핵 기각을 원한다고 했고 네. 대선 나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세훈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인 관계로 뭔가 행정에 박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글쎄요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선에 대한 어떤 토론 준비나 그런 것까지는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 네.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연령도 그렇고 여러 상황도 그렇고
토론에 능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제가 지금 단순 산술 계산을 해봤는데 경선 기간을 21일로 잡았을 때 뒤에 이제 3일은 이제 한우는 전당대회 해야 되고 이틀은 저희가 투표 마감일이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에는 투표 마감일이니까 3일을 빼면 그럼 18일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방송 토론을 6번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지난번에도 사실 촉박해서 6번을 했었거든요. 6번을 가정한다고 하면 빠듯하게 해도 텀이 3일밖에 없어요. 방송 토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 안 되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네요. 3일이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다뤄야 될 양이 엄청 많으니까 보통은 원래 많이 해보셔도 알겠지만 하시고 대선 토론 한번 하고 나면 피드백 하잖아요. 안에서 뭐 어떤 거 약점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상의 상대 두고 막 그런 거 할 시간도 아예 없겠네요, 진짜. 없어요. 아, 그냥 해야 돼요. 진짜 그냥 해야 되는. 맨땅에 헤딩해야 네.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작업이 돼 있냐도 체크할 부분이 있다. 네네. 이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